오늘의 듣는 월간지, 이건 8월 후에 들어갈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나 떨고 있니? 클래식 음악계의 표절 사례. 표절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최근에 방송계에서 좀 시끄러운데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을 방송인 유희열 씨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곡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검색을 이제 해보는 걸 이제 좋아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곡 한 곡이 아니라 류이치 사카모토의 많은 곡들을 표절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혹이 더욱더 번졌습니다. 그런데 록 가수 김태원 씨가 백분 토론에 출연해서 쓴소리를 했죠. 작곡가의 태도와 양심에 대해서. 김태원 씨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장되거나 가식적인 어떤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분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뢰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글을 저에게 주신 분은 이제 작곡가 성용원, 음악평론가이자 작곡가 성용원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방송인 유희열의 표절 의혹에 가요계가 시끄럽습니다. 부활의 가수 김태원의 백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대중들에게 선택되고 사랑받지 않은 음악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작자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고 그걸 인정받는 순수 예술이 아닌 철저하게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재화로서 대중의 선택이 중요한 상업 분야는 돈이 되냐 안 되냐가 표절이 맞다 아니다 보다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가수회에서의 표절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작자 프로듀서들이 이미 대중들에게 검증되고 익숙한 곡을 살짝 바꾸고 비틀어서 흉내내고 모방하여 대중에 익숙해진 기호에 편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방의 정도가 지나치고 유사성이 과하다면 그게 이제 결국 표절 시비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양 음악사에서 바로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들은 궁정과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연주될 음악을 무수히 작곡해야 했습니다. 요즘에야 과거의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 전통의 보존이라는 의미로 당연시 되지만 마흐 핸델 시대에는 모든 음악이 특정한 대상이나 행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일회성이었으며 새로운 행사에 맞춰 새로운 곡이 나와야 했습니다. 녹음은커녕 악보 같은 기록물로서의 장비도 미비하고 통신과 기술력의 한계는 전달과 전파도 어렵게 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 유럽 북쪽 끝 독일 끄트머리에서 남겨진 악보가 여차여차하여 유럽 남부의 어느 시골에까지 전해져서 다른 작곡가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그 당시의 사회성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당대에도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표현으로 비난을 받던 핸델입니다. 남의 악보를 가져다가 적당히 고친 다음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으니까요. 그 유명한, 우리가 알기로 경건하기 그지없는 라르고의 선율을 기억하고 있죠. 그건 조반비 보논치니의 동명 오페라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서곡과 30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은 심지어 절반 2분의 1 이상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잡탕이었습니다. 핸델이 다른 이들에 비해 지나쳐서 그렇지 남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건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음악학자 노먼 캐럴, 굉장히 유명하죠. 노먼 캐럴은 바흐의 베끼기 경력, 바흐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베끼는지 베끼기 경력을 무려 396페이지에 달하는 커다란 책으로 엮어낼 정도니 말입니다. 새로움과 독창성이 예술에서의 커다란 덕목이자 최고 가치로 여겨지며 음악이란 천재의 산물이며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쓴 것이라는 창조의 개념이 생긴 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부터였습니다. 자, 변주곡과 편곡이란 정의도 원작을 다른 편성으로 바꾼다는 기능적인 요소 이외에 이미 존재한 음악을 다른 방식과 스타일로 변형시킨다는 유희적 요소도 다분합니다. 낭만시대 수많은 비르투오소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창작력과 작곡 기술을 메꾸기 위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당대의 히트곡들을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 화려하게 편곡해 마치 무대 위의 서커스처럼 놀라운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띄우는 발판으로 삼았죠. 자, 브람스 역시 브람스가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브람스 역시 자신의 출세작 헝가리 무곡이 헝가리 집시 음악의 표절과 차용이라는 비난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관현악으로 편곡까지 하면서 작곡이 아닌 편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18세기를 지난 19세기에 인쇄술의 발달과 개인 예술가의 성장으로 인해서 인쇄와 연주를 통한 수입원이 되자 자기 작품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표절은 인용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 자기 배를 불리는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 19세기부터 비로소 아마 낭만주의 이후겠죠. 한참 지난 이후 때부터 아마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에서 남의 작품의 선율을 가져와 원작자는 모르는데 도리어 그게 더 유명해져서 원작자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차용자가 원작자로 여겨지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고금의 클래식 명곡에서는 이름 없는 민요와 대중가요, 민속 선율들을 자기의 선율로 차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킨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또 사장들 심금을 울리는 선율이 부활하고 생명력을 얻는 거니까요. 이 성형원 작곡가 역시 대부분 일회성 연주에 그치는 한국 창작음악계 풍토에서 예전에 쓴 선율을 재탕하고 자가 복제하고 다른 곳에 가끔 재인용한다. 왜? 아까우니까. 한번 사용하고 지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기 그지없으니 말입니다. 가요계에서도 커버와 번안 또는 다른 후대의 다른 가수의 리메이크를 통해 애창곡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는 라트비아 노래이며 찬송가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과거의 민족 노래였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복제하고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였던 우리나라 사정에 비치면 그런 성향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21세기 클래식 창작음악계에서의 표절 사례 두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창작관현악 축제는 주최 측에서는 악몽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당선된 작품의 연주가 끝나자 로비에서 몇몇의 감상자들이 미국 작곡가 존 코렐리아노의 교향곡 1번과 너무 유사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그 사람에게 수학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 곡으로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도 있어 의혹이 가중되었고 결국 조사 결과 100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가곡 공모전에도 생존하는 작가의 작품을 표절해 제출, 온라인에서 독자들이 발견해 제보에 알려져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이미 출판한 악보들을 전량 희수하고 다시 찍었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표절한 작곡가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클래식 창작음악은 상업적인 논리가 아닌 문헌과 연구의 관점입니다. 즉 돈을 벌려고 표절하는 게 아닌 논문 표절과 같은 학위 취득, 콩쿠르나 음악제 입상, 학술적인 가치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음대 졸업 작품 발표회나 일신홀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작곡 발표회, 무슨 악회라는 이름 아래 동인단체의 정기 발표회 또는 음대 교수들의 실적 제출을 위한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식의 급조된 발표회의 곡들은 20세기 중후반 유럽 현대 음악의 철진한 아리나 모방에 불과하니 그것도 표절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성형원 우리 작곡가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곡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곡을 듣고 또 자기의 영감에 의해서 작곡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작품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을 누군가 지적해주고 표절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의 작품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표절인지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편곡한 것인지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들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방한 걸로 이제 판정이 된다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 바로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듣는 월간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